안녕하세요. 한걸음 가족교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네, 이번 강의 벌써 세 번째 강의네요. 중독은 회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회복은 불가능한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회복되는 거 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회복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족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병이 든 우리 중독자분들을 잘 간병하시겠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요, 다른 병들처럼 완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완치가 안 되는 병이에요. 장애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을 드렸죠. 그럼 완치가 안 되면 뭐 치료가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치가 안 되는 병은 되게 많아요. 혈압도 완치가 안 되죠. 또는 당뇨도 완치가 안 됩니다. 그렇게 완치가 안 되는 병들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요? 네, 약 드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잘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관리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첫 번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상태를 관리해야 되냐면 치료해서 건강해진 상태를 관리하는 거지 치료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의 우선은 뭐예요? 예, 바로 치료다. 병원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원 치료를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보내요? 참다 안 돼서 병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내가 너 이거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너는 이제 끝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원 치료가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병원 치료가 시작이다. 병원 치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병원 치료 보내봐야 뭐 소용없던데 어떤 사람 보니까 치료 받고 나와도 바로바로 술 먹던데 왜 병원을 가야 돼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을 보내야 되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을 안 드시면요, 금단이라는 게 옵니다. 갑자기 막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요. 또는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서 잠도 안 오고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중독자분들이 술만 안 드셔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금단까지 오면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병원에 가시면 좀 편안하게 금단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을 처방받고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갈망제라고 하는 것을 처방해줘요. 그래서 술에 대한 생각이나 충독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약을 드립니다. 물론 치료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러한 그 갈망을 완화시켜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술을 끊는데 또는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독이라고 하는 질환 속에서 오래 지내시다 보면 정신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정신질환들에 대한 명확한 감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술을 드시면 영양 공급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요. 그리고 수면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하는 거죠.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병원에 보내지 않는 한 술을 멈추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은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본인 몸 상하게 술을 계속 드신다든지 아니면 술을 드시고 다른 사람을 조금 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 좀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입원 치료를 꼭 권장합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또는 술을 계속 마시는 행위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봐도 병원 치료는 매우 중요한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 치료가 끝나면 치료가 다 끝난 줄 알아요. 이게 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병원 치료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술에 중독에 걸렸구나. 내가 병을 꼭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내가 나가면 정말 술을 안 먹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 치료를 잘 받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술을 계속 안 드시는 걸 유지할 수는 없어요. 눈앞에 바로 술이 있는데 어떻게 안 마십니까? 병원에서야 술을 못 마시니까 안 드신 거고요. 나오면 언제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술을 안 마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재활훈련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술을 안 드시고 살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드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따로 받지 않으시면 결국 다시 재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중독재활 시설이나 또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술을 끊으면 이런 불안들이 있어요. 술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술 끊고 훨씬 더 보람된 시간들,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술 없이도 즐겁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생활에서 술을 끊게 되면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나다 보면 주변에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줘서 훨씬 더 존경받는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 이거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술을 이렇게 끊고 금단이 오고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수면 유도제나 그런 이제 정신과 약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 없이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어. 스트레스를 풀 때 술을 안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술 없이 해소하는 기술들을 배우게 됨으로 해서 사회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갈망을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항갈망제 처방이 꼭 중요하고, 그리고 그를 참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회복 생활훈련,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고 정시에 밥 먹고 그런 생활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회복되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태도의 변화. 술을 안 마셔도 사실은 술을 마신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이게 이제 후기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행동을 하면 되게 가족들이 절망을 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술 먹고 저지랄하는 줄 알았더니 술을 안 먹어도 저지랄하네. 똑같이 저렇게 하면 사람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비난하기도 하고 되게 두려움에 빠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술을 안 먹고 사회에 적응하고 삶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독에서 회복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말하고 건강하게 행동하는 것을 꼭 배우셔야 되는데, 가정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센터나 아니면 시설에서 꼭 재활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중독자는요, 거짓말을 잘해요.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해요. 이제 술 먹었을 때 습관이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 탓 잘해요. 뭐만 하면 다 남 탓이래요. 자기가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거죠. 쓰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벌일 일에 대해서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무책임함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고요.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중독적 태도, 이런 부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요? 정직하게, 그리고 남 탓보다는 내 탓으로, 책임성이 강하게, 인내심이 있게, 그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변화가 돼야 단주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술을 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종교적 신념을 얘기할 텐데 사실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술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끔 가려면요, 술 아닌 다른 신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술 드시는 분들 보시면 어때요? 거의 뭐 맹신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아주 술에 미쳤구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술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술한테 의지하고 술에 의존했던 것처럼 어떤 다른 존재에 또는 위대한 힘에 자신을 의존하고 의지해야지 이분들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가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뇌 손상으로 인해서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을 아주 높은 가치와 신념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힘을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생각들을 위대한 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신앙심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서 가장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던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이른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처음은 완치가 안 되는 병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잘 치료하고 그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근데 관리를 하는데 다른 병과는 다르게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태도를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습관,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습관, 또 자기중심적인 습관들을 굉장히 정직하고 이타적이고 굉장히 책임성 있는 그러한 태도들로 바꿔내는 훈련들을 해내야 술이 안 드신 상태로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